네, 우리가 그 회계 공부라는 것은 이게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 있죠. 오늘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 매출 연표를 입력하는데 이거 역시 분계입니다. 네, 분계. 그러니까 수업의 반은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해서 추가로 입력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분계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매입 매출 연표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여러분 242페이지 수행 내용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까지 하라는 문제입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해라. 거래명세서를 주는 이유는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현재 없는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거래명세서는 보통 우리가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이전에 발행을 하는 거래 증명서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민법상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은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이건 아무런 증빙이 될 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그것이 세금이 징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거래증명서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를 입력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을 해보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코디나라의 여성 정장을 전액 외상으로 매출했답니다. 분계도 여기다 수행하시라 그랬어요. 한번 손으로 써봅시다. 여기다 분계를. 자, 여기는 이제 세액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세액이 있는 분계 오늘 여러분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메모장에다 제가 똑바로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 거래의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전액 외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미수액이 1100만 원이니까 이게 바로 외상 매출금입니다. 네, 미수금이 아니에요. 네, 미수금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여성 정장을 팔았습니다. 이 여성 정장은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3일패션인데요. 이 3일패션의 상품이에요.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한 것은 미수금이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서 외상 매출금 개정 과목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수금하고 구분해서 개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미수금을 써도 맞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립니다. 미수금은. 그래서 이거는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했다. 외상 매출금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코디나라를 입력할 거고요. 자,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가 발생하느냐? 이때 상품 매출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급 가액만 상품 매출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제외한 것이 상품 매출이에요. 그래서 공급 가액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대변의 100만 원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란 말이죠.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코디나라에서 받을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다 합니다. 코디나라에서 이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출세액으로서 신고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거래에서는요, 언제나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개정 과목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매출세액은 앞으로 부가세 애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해 오게 될 거예요. 네. 매출세액은 거래처에서 받는 세금입니다. 거래처에서 받는 세금은 부채. 그래서 우리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잖아요. 거래후 판료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제 전표관리 평가 문제에서 거래후 판료소 그 세 번째 문제에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뭐 이런 거 쓰신 거 있죠? 그거 100% 다 맞춘 사람도 있지만 많이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아직 차변 요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이 차변 요소예요. 대변 요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대변 요소예요. 한번 보십시오.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 요소잖아요. 부채 증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이거 부채죠. 그러니까 대변에서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죠.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산이 차변에 왔으면 자산을 증가시킨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면요, 상품을 판매하면 돈을 받았다면 자산 증가예요. 외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자산 증가입니다.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에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돈을 받았으면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현금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렇죠? 상품을 팔면 무조건 차변에는 자산 증가 오겠죠. 대변에는 수익 발생. 그러면서 이 100만 원 세금은 우리 회사 돈이 아닙니다. 100만 원 우리가 부가세,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받아놓는 건 절대 우리 회사 수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회사 수익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렇게 착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네. 상품 도소매업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왜냐면은 전부 부가세 받잖아요, 소비자한테. 그거 회사 수익금이 아니에요. 예,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부채로 딱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 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낼 돈 없으니까 이제 회사가 자금이 없으니까 뭐 부가세 애수금이 뭐 갖다가 다른 용도로 써버리니까 세금 내는 날 세금을 못 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영업이 부실해가지고 세금을 못 낸다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부가세 애수금을 내가 세금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이죠. 그렇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분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하면서 분계를 해볼 텐데요.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분계가 자동과 반자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매입 매출 전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 분계를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게 매우 소중해요. 왜냐?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어나더라도 꼭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연습을 할 때는 종이에 자꾸 써보셔야 돼. 예, 전표 입력만 해가지고는 늘지가 않아. 왜냐? 자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손으로 써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거 한번 손으로 써보면. 근데 화면에서 싹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났어요. 보고 지나가면 또 까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분계를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해놨네요. 자, 우리 그동안 일반 전표 입력을 주로 했잖아요.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날짜 위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위에 날짜를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이 날짜가 지금 7월 10일이군요. 네, 7월 10일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도 여기 날짜를 밑에다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 방법은 여기를 비워놓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서도 그렇죠. 자, 유형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유형이 매출 유형과 메인 유형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는 거 소개 말씀드렸고, 우리 FAT 1급에서는 매출에서 3개, 11번 과세, 13번 면세, 17번 카과가 시험에 나올 거고요. 메이비에서는 51번 과세, 53번 면세, 54번 불공, 57번 카과, 이렇게 네 개의 유형, 그래서 합쳐서 모두 7가지 유형 내에서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그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7가지를 연습을 할 텐데요. 이거 연습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코멘트를 해 드릴 테니까, 다른 것도 이 7가지를 완전히 알면 다른 것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건은 매출인가요? 매입인가요? 네, 매출이죠. 매출에서 세금이 있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죠. 네, 그것이 11번 과세예요. 11번 과세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세금이 있는 겁니다. 세금이 없는데 세금 계산서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무조건 11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1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왜? 마우스로 클릭도 편하긴 하죠. 그런데 마우스 클릭이 잘못하면 실수를 일으킵니다. 그 옆에 거를 딱 클릭하고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키보드 11, 51 이거는 이 키보드 위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마우스로 유형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번호가 쭉 나오잖아요. 아, 이건 11번이야 하고 11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출에서는 여기 상단에 내가 지금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입력한다라고 여기 매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입력 도중에 저희가 파랗게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매입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셔야 돼요. 자, 품명은 거래 명세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수량으로 넘어가죠. 수량과 단가도 거래 명세서에 있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수량 100개에 단가 10만원을 입력하면은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자동 계산되죠. 그리고 커서가 공급가액에 있을 때 엔터를 치면 거래처의 코드란으로 셀이 이동합니다. 한 번 더 쳐야 되겠네요. 예, 코드란으로. 이때 거래처는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래처를 넣는데 이건 거래명세표니까 거래명세서에 있는 거래처 코디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코디나라 코드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엔터. 그래서 이 코드가 거래처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말이죠. 전자세금이라는 것은 전자세금 계산서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지금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0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아직 안 만들었다, 발행을 아직 안 했다라는 게 0번이에요. 네. 0번은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0번을 입력하고 갈 텐데요. 여기 혹시 안내가 메시지가 있나 모를까?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 안 함. 외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1전자입력. 네. 자, 뭐 이거 봐가지고 여러분 잘 이해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0번 입력하고 가면서 0번을 가는데 빌 36524 아까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잠시 후에 빌 36524 사이트를 가상으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 겁니다. 빌 36524 사이트는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 A라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이죠. 그 더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그런 솔루션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발행하려면은 여기를 어떻게 한다? 0번으로 비워두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분계를 밑에 한번 보세요. 분계 커서가 있을 때 아래를 잘 보시면은, 자, 분계 없으면 0번. 분계 없다는 것은 세금계산서만 입력하고 분계가 필요 없는 거래도 간혹 있습니다. 현금은 뭐냐? 현금 받은 거. 외상은 뭐냐? 외상으로 거래한 거. 혼합은 뭐냐? 외상도 아니고 현금도 아닌 거. 그게 섞여 있거나 이런 거, 혼합. 카드는 뭐냐? 예,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지금 우리는 외상이죠. 그러면 2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회계 처리하는 곳. 요 밑에 화면이 반으로 이렇게 쭉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밑에는 회계 처리하는 화면이고요. 이 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거예요. 신고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내용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하기 위해서 밑에 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분계 유형을 외상했더니 자동으로 분계가 딱 일어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여기 공급가액만큼만 상품 매출 수익으로 발생시켰죠.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여기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예수금이라고 그랬죠. 대변의 부채 증가, 그리고 차변에, 여기 차변이라고 되어 있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만원, 1100만원, 여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외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이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니까 밑에 분계는 좀 자동화를 시켜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입력은 되게 빨리 됩니다. 예, 빨리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교육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분계를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 연습할 때는 손으로 써야 돼요. 노트에다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건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한 건 한 건씩 발행을 해볼게요. 연습, 숙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체 메뉴로 가십시오. 전체 메뉴. 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여기 부가가치세 2라고 하는 박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날짜, 즉 발행하는 전표가 며칠 전표냐 이거죠.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것이 7월 10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7 엔터 10 또 7 10 거래처는 몰라요. 그러니까 엔터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상태도 그냥 전체에서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입력한 공급가액 1,000만원에 세액 100만원짜리 거래 내역을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체크하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저 상단을 보십시오. 위에 보면 전자발행이라는 단추가 있는데요. 이 전자발행이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메뉴입니다. 예, 클릭해 볼까요? 전자발행. 그러면 로그인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건 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 로그인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여러분이 이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자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 실무할 때는. 자,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고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예,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발행이 돼요. 자, 사실은 자 취소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취소. 네, 원래는 이거를 발행하기 전에 밑에 이게 뭐냐면 결제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외상이잖아요. 그럼 외상에다가 이걸 입력을 해주는 게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하단에 있는 이것도 입력을 하고 갑니다. 이것도 입력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는 평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우리는 그냥 외상에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시험 볼 때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외상에다 얼마 입력할 겁니까? 1,100 입력해야 돼요. 1,100. 그리고 다시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양식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예. 그리고 여기 외상 미수금이다. 이걸 청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청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란에 입력하면 이 금액을 영수합니다. 이렇게. 예. 청구한다는 건 돈 달라고 청구서 보내는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고, 영수라는 것은 돈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시험에서는 요 밑에 하단 부분은 이 하단 부분은 채점 제외입니다. 이 하단 부분은 어디만 맞으면 돼요? 여기만 맞으면 돼요.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예, 요거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 다음에 작성일자, 여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여기 있어요.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 다음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적어도 이거는 잘 확인해야죠. 예.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정확히 다 작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이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발행 단추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발행 요청 건 수 총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게 실무용 프로그램,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발행을 해놓으면 내일 0시에 자동으로 전송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에, 이게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이잖아요. 또 시험 보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전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육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송을 하는 메뉴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꼭 요 메뉴를 이용해서 전송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자,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bill3654.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역시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 것처럼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전송된 거를 전송해야 되니까 여기 미전송 체크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조회 눌러줍니다. 그러면 매출 건수 중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은
코디나 거 한 건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발행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되는데 발행은 세 군데 있어요. 여기 세 군데 아무거나 편한 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발행 그러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또 확인. 이 발행은 국세청에 전송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네, 한번 국세청 전송 결과라는 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전송 성공한 거를 한번 매출 조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매출 조회 눌러 보면 네, 6월 18일 오늘이 6월 18일인가요? 예, 전송 성공했다 라고 나오죠. 예, 전송 성공했다. 자, 그러면 6월 18일 날 전송 성공했다. 자, 이 전표 우리 거래 명세서에 날짜가 거래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예, 7월 10일이죠. 2019년 7월 11일 거래인데 6월 18일 어떻게 예, 어떻게 이 얘기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전송 일자는 채점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그렇게 나와요.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전송 일자는 우리가 전송 일자를 막 마음대로 바꾸게 해놓으면은 이게 뭡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송 일자는 이 항상 컴퓨터에 있는 자동으로 부여된 그 날짜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전송일자는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송일자는 원래는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오늘 발행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이후에 전송을 했다. 그러면 지연 전송에 해당이 돼요. 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 그래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지연 전송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놨겠어요? 깜빡하고 안 누를 이게 만약에 수동으로 해놓는다면 퇴근할 때 일일이 다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신경 되게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예. 실무에서는. 자, 닫아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닫아보세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창만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눌러보십시오. 조회라는 요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조회. 요 상단에 여기 조회 있습니다. 자, 7월 10일자 조회를 누르면 딱 여기가 달라져요. 전자세금란에 뭔가가 나타납니다.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죠? 예, 발행되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기 비워놓고 갔었어요. 전자세금란 그쵸? 비워놓고 갔었습니다. 전자발행 이것은 발행되었다 이거예요. 발행되었다. 네. 자, 그 다음 또 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이것도 지난번 앞에 거와 똑같은 작업이에요. 한번 밑에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여성 자켓 상품을 전액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이것입니다. 예,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예, 조금 전에는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분계 또 여러분 여기다 써보세요. 분계. 자꾸 써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차변, 현금, 그렇죠. 5,500. 대변, 상품 매출 5,000. 부가세, 예수금 500. 이렇게 분계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이 분계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시험 보는 날 있죠? 맨 끝에 시험 보는 날, 부가가치세 시험 보는 날 이런 문제를 세 문제 내요. 예,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인쇄를 해 놓을 겁니다. 세금이 단서 주고 밑에 이렇게 분계 쓰라고 할 거예요. 자,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입니다. 또 대변의 부가세 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입니다.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를 거래의 8요소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분계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날짜를 고칠까요? 7월 15일 날입니다. 15일. 유형은 이것도 역시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품명에는 여성 자켓 입력하시고 수량과 단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거래처 코드도 이번에는 대1로 검색하십시오. 대1 엔터. 자,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0번 입력하고 가세요. 전자세금란은. 자, 이번에는 현금으로 받은 거래입니다. 그러면 밑에 몇 번 분계하는데요? 네, 1번 분계합니다. 1번 분계. 예, 밑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현금 분계는 1번이다. 그러면 어떤 분계가 일어났는가 보세요. 두 줄로 입금전표 2건이 입력이 됩니다. 입금전표 2건. 하나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 또 두 번째 줄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은 이 대변의 5천만 원에 대한 계정 과목이에요. 차변은 그냥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입금전표라는 게.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여기 대변의 500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차변은 그냥 현금 500만 원이에요. 네. 입금전표 두 줄로. 네,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입금전표 2건으로 하면은 분계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 5천만 원만 입력하고 또 여기다가 현금을 하나 더 입력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말하자면 우리 지금 밑에 분계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요렇게 한 건 밑에 또 이게 이걸 당겨야 되나요? 이걸 위에다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두 건으로 입력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금전표 2건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 잘 됐습니다. 현금 분계 앞으로 이런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아까 이제 갔던 메뉴 기억나시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눌러서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건 7월 15일이에요. 엔터. 네, 여기 앞에 체크하시고 자, 밑에 이제 현금란에다가 입력을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이 현금은 그대로 두시고 밑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자, 위에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고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고 그리고 다시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네, 미전송이라는 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매출료에 눌러주시고 그리고 발행 단추 누릅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닫고 여기
메인 매출 전표의 7월 15일자 여기 화면에서 위에서 조회라는 단추를 한번 눌러보라 이겁니다. 눌러보면 여기에 전자발행하고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끝이군요. 2개. 예,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말이죠. 여기 시험에 관한 힌트 혹시 없나요? 여기에 책에. 네, 뭐 뒤에 여기 수행 결과에 나오겠네요. 네, 수행 결과는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설명과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 수행 결과를 읽어보는 것이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쭉 읽어보면 내가 했던 동작이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2건을 한꺼번에 발행했네요. 우리는 한 건 전표 입력하고 발행하고 또 하나 입력하고 발행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여기 2개가 나온 거 보니까 전표를 2개를 다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수행 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47페이지. 247페이지 여러분 하단을 보시면은 수행 팁이라고 세 줄로 된 문장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며 그 외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입력할 것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가지고 전송하는 것은 한 문제만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전자입력, 아까 우리 0번 입력하고 갔죠? 그게 아니라 그냥 1번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올 거예요. 1번 전자입력하는 경우는 이미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발행했고 그냥 회계 프로그램에다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입력하는 거다. 이게 1번 전자입력. 비워두고 0번 비워두고 하는 거는 내가 발행하려니까 발행할 거는 비워두고 가고 이미 발행된 거 회계에다가 이 회계 시스템에다 입력만 하는 것은 1번 전자입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1번 전자입력으로 할 거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실무할 때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1번 전자입력은 뭐예요? 이미 발행이 돼버린 거 회계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려면 1번 전자입력 전자세금계산서만 전자세금계산서 아닌 것은 절대 1번 전자입력이 아니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만. 그리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0번 비워놓고 가야 발행이 된다. 자,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 248페이지 내용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을 했던 거를 취소하는 순서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역순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송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매출 조회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송을 먼저 취소해야 돼요. 여기 밑에 취소 단추 눌러서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발행하는 데서 또 취소를 하고 발행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전송이 취소가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시험 보다가 취소할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혹시 취소할 일이 있다 그러면 248페이지에 있는 그 순서대로 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발급을 취소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시험에서는 취소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다음 또 매출전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딱 주어져 있어요. 다음 자료에 메인 매출전표를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1. 전자입력 이렇게 입력하시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 전자입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만.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만 1전자입력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행 1번. 남성정장을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이것도 현금 분기하면 되겠네요. 자, 1번 같이 해봅시다. 남성정장 팔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또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날짜를 8월 10일이죠. 네, 월도 바꿔야 되겠네요. 8월 1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세금 계산서가, 예, 그리고 세액은 당연히 있겠죠. 예, 세금 계산서 있는 매출이 11번 과세 매출이다. 세금 계산서 있는 매출. 예. 자, 이제 품명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남성정장. 예, 수량과 단가 그대로 입력하세요. 100개 30만원. 거래처도 코디나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아주 신나게 쳐서 넘어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전자세금.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제 발급 전송하는 건 생략하고 1번 전자입력으로 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전자세금 계산서 직계표에 넘어가야 돼요. 예. 전자세금 계산서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분계는 현금 분계죠.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1번. 네, 그러면 밑에 보세요. 밑에 분계. 밑에 분계가 이렇게 돼야 되죠? 입금전표 두 줄로. 예, 부가세 예수금 대변 차변의 현금, 상품 매출 대변 차변의 현금.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 뭐 수행 5번까지 있으니까 빨리 하고 5번 해보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밑에 거 보시면 여성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답니다. 품명은 복수거래로 되어 있대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외상거래인데요. 날짜는 8월 15일입니다. 자, 위에 날짜 15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은 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예,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하시고. 자, 근데 품명이 두 줄을 넣어야 돼. 근데 여기다 두 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이걸 눌러야 됩니다. 복수거래. 자, 품명이 두 줄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눌러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입력합시다. 여성 정장. 수량 20개 엔터. 50만원 엔터. 여러분 동그라미 3개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시는 분 없죠? 플러스 키. 키보드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원피스 엔터. 20 엔터. 20만원 엔터.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거나 확인 옆에 탭이라고 써있죠? 키보드에 탭키 눌러도 됩니다. 마우스로 확인 누르셔도 되고 이 탭키 눌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요. 여성 정장 외 그리고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딱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합계가 1,540만 원이니까 우리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1,540만 원, 거기 합계금액란에 있는 1,540만 원하고 일치하는지 한 번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복수거래에 입력하다 보면 여러분이 수량이나 단가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걸 틀리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확인해 보더니 정말 틀렸어. 그러면은 품명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복수거래 창이 이렇게 열 것이냐 하고
팝업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복수거래 보기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고쳐야 돼요. 틀렸을 때는. 그래서 복수거래 수정하려면 이 품명 더블 클릭해서 고쳐야 됩니다. 수량 단가 잘못 입력했을 때. 자, 이제 거래처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멋쟁이죠? 멋쟁 엔터. 엔터 치고 전자세금계산서 1번 입력해야 되죠? 세금계산서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여기서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했으니까 2번 분계입니다. 네. 자, 아주 분계가 자동으로 돼버립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에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렇게 된다는 거. 예. 한번 이걸 여러분이 잘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 예. 공부하실 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 3번 보도록 하죠. 자,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수행 3번.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현금하고 외상이 아닌 거 처음 한번 나왔네요. 자,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예.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 660만원 받았다는 거고,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죠. 이게 차변이죠. 그러면 대변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요 600만원은 상품 매출이고 60만원은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분계 유형을 혼합 분계를 쓸 거예요. 혼합 분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 날 날짜를 고치세요. 8월 20일.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는 매출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품명은 블라우스, 수량 100, 단가 6만원, 거래처 신사,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혼합 3번. 3번. 자, 혼합은 반자동이에요. 아까 현금이나 외상은 완전 자동이잖아요. 혼합은 반자동. 차변, 대변 중에 한쪽만 딱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칠 때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이건 고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라우스가 상품 맞는지 보셔야 돼. 아, 블라우스 우리 회사 상품이야. 그럼 상품 매출, 공급가액 맞았죠? 수익 발생. 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인 거 맞죠? 자, 이제 차변을 완성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차변은 역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예, 3 하면 차변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 코드는 계정과목 코드예요. 우리는 보통예금을 입력해야 되죠. 한글로 보통하고 엔터 쳐서 103번 입력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표 입력이 어느 정도 좀 그 숙달이 좀 되면은요, 이제 외워지는 계정 과목 코드가 한 두세 개가 될 때 맨 먼저 101번 잘 외워지고 101번, 그 다음에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요거 세 개가 쭈르륵 있어가지고 잘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코드가 108번이라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외상 매출금. 참 많이 나오죠. 외상 매출금. 그래서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을 한번 코드를 외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입력이 가장 빠른 수단으로 입력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외워지면 빨리빨리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외워지는 것은. 근데 일부러 이거 시간 내서 외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 일부러 코드 외우느니 분계 연습하는 게 훨씬 나았죠. 예. 자, 보통예금 차변에 금액을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660
60만 원을 입력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660 입력하고 나서 여기 밑에 한번 메시지를 잠깐 보시면은 거래처 코드나 적요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에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사용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 쳐버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거래처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습관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기 수동으로 입력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럴 때는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고서는 절대 엔터 치지 마시고 탭, 여기 TAB 있죠? 탭 눌러서 차변, 대변, 합계 확인하시고 거래처 바꿔야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정기예금, 이러한 예금 관련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보통예금이 신사숙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죠? 여기를 신한으로 바꿔야 돼요. 신한은행. 여기다 신한하고 검색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줄에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다른 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신한은행만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 거래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의 거래처와 밑에 분계할 때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 같지 않을 때 파란색을 보여줍니다. 네, 파란색이 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보통예금 같은 예금 관련 거래처라든가 신용카드 관련 거래처는 여기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돼야 돼. 예, 그런 점 여러분 알아두시고 앞으로 요거 계속해서 연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하면은 여기 차변, 대변, 합계도 잘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수행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거는 뭐냐?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이게 섞여 있는 거 다 혼합이에요. 예, 섞여 있는 건 무조건 혼합. 매출하였다. 네, 상품인데 잡지랍니다. 여러분, 잡지. 예, 패션 잡지를 아마 만들어서 본 문제에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하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겸용사업자라 하는 것은 뭐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패션이라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3일패션이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잡지도 만들어서 팔고 있대요. 잡지, 패션 잡지도. 그러면 잡지나 신문 같은 게 뭐예요? 면세사업자죠. 예, 그래서 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네요. 예, 세금 계산서 때는 11번 유형으로 입력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계산서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13번 유형이에요. 예,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8월 25일자. 예, 증빙을 잘 보고 입력해야 돼요. 자, 25일 날짜. 유형에 가서는 아까 제가 여기 11번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11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계산서예요. 계산서는 빨간색 계산서, 이거는 13번 면세 매출, 면세 재화의 매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돼요. 13번 면세, 그리고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 딱지가 위에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대로 입력합니다. 네, 패션 잡지. 수량 20개 2만원. 거래처도 입력하고 꼭 가야 돼요. 대일. 자, 전자세금,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이 전자자 들어가는 것은 여기 1번 입력합니다. 전자 입력. 자, 분계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섞었죠? 예, 혼합. 3번 혼합. 섞여 있는 건 혼합.
자, 잡지도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나오는데 여기 부가세 분계가 없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위에 세금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부가세 분계가 안 나오죠. 네. 자, 이제 차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50%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20만 원이 현금이라는 얘기죠. 예, 101번 이제 현금 101번 외워두세요. 예, 101번부터 한번 외워보세요. 20만 원. 자, 근데 일반 전표하고 달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 계정 차변 대변이 복사가 안 돼요. 우리 일반 전표는 엔터 치면 차변 복사되는 거였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3번 입력해야 차변이 또 입력돼요. 자,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죠? 외상이죠, 외상. 네, 그러면 108번. 외상 매출금은 108번. 네, 외상 매출금 진짜 많이 나와요. 네, 108번 외워두면 좋아요. 자, 금액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마지막엔 탭을 눌러보자. 이거. 마지막엔 탭. 그냥 올라갔을 때는 밑에 거 다시 찍어 내려오면 됩니다. 엔터 쳤더니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여기 분계 눌러주고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엔터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보고 가셔야 돼요. 합계.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 혹시, 아니야, 계정 과목이란다. 거래처 수정이 필요한 계정 과목은 없는가? 외상 매출금은 바꿀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래처하고 항상 똑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수행 5번.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오상식 씨가 자기 카드를 가지고 와서 바지를 사간 거예요. 즉 소매를 한 겁니다. 우리가 소매. 소매는 대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개인에게도 부가세를 받았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팔 때 무조건 부가세 포함해서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하면 거기 부가세 딱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용카드 판매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날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 일시가 8월 30일이죠. 30일. 자, 유형으로 가보세요. 유형이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요 17번 카과가 바로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래를 입력할 때 쓰는 유형입니다. 자, 17번 입력하세요. 그러면 입력하자마자 이 팝업창이 딱 나옵니다. 이 팝업창은 뭘 알려달라는 거냐? 무슨 카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카드사를 조회합니다. 그 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은 카드사가 나와 있어요. 국민카드 나와 있죠? 예, 국민카드 확인. 그리고 밑에 확인 한번 다시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품명 입력하면 돼요. 남성 바지. 수량 단가 없는데 공급가액에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요, 이 현금 영수증은 환경 설정에다 어떻게 해놨냐면은 합계 금액을 입력하도록 해놨어요. 합계 금액. 여기다 합계 입력하면 딱딱 나눠져요. 합계가 일쪽으로 들어가. 네, 그래서 여러분 공급가액에다가 앞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보고 입력할 때는 합계만 입력하세요. 네, 거기 합계가 16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 엔터 쳐보세요. 자, 15만 원하고 15,000원 딱 쪼개져 가지고 합계에 가서 들어가죠. 공급가액에 입력을 한 것이.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 자, 이제 거래처명은 오상식이죠. 오상식. 예, 오상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오상식 다 거래처 코드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닌 것은 카드예요. 카드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오른쪽 화살표 키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때는 0번 입력하고 갔죠? 예, 이건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갔어요.
카드는 그냥 지나가. 현금 영수증도 그냥 지나가요. 방향키로. 자,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4번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4번 카드 분계하고 밑에 분계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분계 확인해 봅시다.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남성바지 오상식이한테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카드사에서 아직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이런 거래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입니다. 거래처 국민카드. 다음에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또 대변의 상품 매출.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이죠. 수익 발생. 딱 맞았죠. 수정할 내용이. 미수금이 나왔어요? 여기를 카드 분계했는데. 그러면 여기 거래처는 어디로 나왔어요? 국민카드사로. 자, 미수금이 나오신 분은 한번 이쪽으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왜 미수금이 나왔는지.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환경 설정이라는 요 메뉴 다 같이 가보세요. 환경 설정. 자, 환경 설정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회계라는 탭을 클릭해 보십시오. 상단에 회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카드 채권이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나요? 미수금으로 되어 있나요? 미수금으로. 네, 이것이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게 카드 채권이 외상매출금으로 FAT 1급에서는 외상매출금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면 환경 설정 가서 고치면 되고요. 지금 이거 고쳐봐도 전표는 안 고쳐져요. 여기서 고친 것은 그 다음 전표 입력분부터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입력된 거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거 고쳐서 닫고 여기 와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여기 분계에서는 여기를 수동으로 고쳐야 돼요. 여기를 안 고쳐지면 여기 분계를 혼합으로 바꿔야 돼요. 자, 안 고쳐진다. 카드로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일단 3번 혼합으로 해놓고, 혼합으로 해놓고 대변이 완성됐으니까 3번 차변을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16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여기도 카드사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도 국민카드사.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바꿔지지 않았다 그러면 카드 분계 이것을 안 고쳐지니까 혼합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고쳐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채점할 때는요, 여기서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했느냐 외상으로 했느냐 이것은 전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모든 거래를 혼합으로 다 분계할 수 있어요. 모든 거래를.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외상하면 자동으로 되는 걸 혼합으로 해놓고 수동으로 반자동으로 해서 입력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나 이걸 혼합으로 했다고 해서 틀린 게 절대 아니다 이거죠. 모든 분계는 혼합으로 다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는 채점을 안 해요. 결과만 가지고 채점해요. 요 결과만 가지고. 여기 뭘로 입력했냐는 건 채점 대상이 아니고 요거는 채점 대상이고, 나머지는 여기 유형이 틀리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유형이 틀리면 밑에 분계도 다 틀려요. 네,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쫙 한번 입력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